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국정원 관계자들 발칵 뒤집어졌다.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가 차기 첫 국정원장의 윤곽을 드러냈으며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국가정보원을 한국판 모사드로 재편한다.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전 세계적인 정보기관이었던 국정원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하다하다 전직 국정원 직원들 수천 명이 문재인이가 있는 청와대와 국정원 앞에서 무엇이라고 성토했습니까? 문재인과 박지원이가 주사파 운동권 출신 반미주의자들을 국정원의 요직에 앉혔지요. 그래서 전직 국정원 직원 수천 명과 전 국정원장들이 윤석열 후보를 공개 지지하면서 윤석열 후보에게 강조했던 핵심은 무엇입니까? 문재인이가 망가뜨린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 좀 제대로 살려달라는 정말 절절한 외침이었죠. 이번 소식에도 윤석열 당선인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나아가 문재인 주사파 정권 내에서 이 국정원을 망가뜨린 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욕설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을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단적으로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어떻게 운동권 출신 반미주의자를 꽂아 놓았는지 그 소식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2021년 11월 26일 뉴데일리는 국정원 1차장 박선원, 이자는 미 문화원 점거 주도해 2년 6개월 실형을 받은 자. 또한 박선원은 반미 친중 안보관도 논란이며 천안함 폭침 북소행 부정하는 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원 신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의 자질 논란이 불거졌다. 제1차장이면 얼마나 핵심적인 자리입니까? 국정원의 기능인 해외 대북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에 반미 친중 성향이 뚜렷한 사람을 기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박선원, 이자는 어떤 자인가? 386 운동권 출신인 박선원 제1차장은 반미 학생운동 조직인 삼민투, 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투쟁위원회, 삼민투의 위원장으로 몸 담았고 1985년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 배후 인물로 지목돼 구속 2년 6개월의 실형을 산 자이다. 박선원 제1차장의 강한 반미 성향은 미국과 정보 공조 및 휴민트 약화 우려를 낳는다. 대북 정보 수집보다 대북 접촉에 더 많은 예산과 인원이 집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 박 차장, 박 제1차장은 2010년 민주당 천안함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 자문위원,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 특별위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천안함 폭침의 북한 소행임을 부정하고 선체 결함 때문에 침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구설수에 오른 자이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작심을 하고 서훈 전 원장, 그러니까 서훈 라인에 있는 이 박선원 이자를 국정원 제1차장에 앉혔다라고 하면 말 다 한 거죠. 자, 전직 국정원 제1차장의 이야기가 요즘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안보위기 대처위에 국정원 기능 정상화 시급하다. 윤석열 정부 다면적 안보 위협에 직면, 북한 핵 미사일 주변 국제정세 변화, 종북 세력 준동, 간첩 침투, 군사 외교적 대응뿐 아니라 정보적 대응이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 5년간 국정원 완전히 무력화,
바닥으로 떨어진 국정원 직원들의 자부심 진작 필수. 국가에 충성한 전직 간부들 속히 사면해야. 염돈재 전 국정원 제1차장이 이러한 칼럼에서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아가 이 염돈재 제1차장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정원이 어떻게 이 주사파 운동권 무리들에 의해 노출되어 있는지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안보 과제의 하나는 국정원의 기능 정상화이다. 한반도 안보 정세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은 완전히 무력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직면하게 될 안보 위협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다. 북한은 앞으로 핵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해 핵 능력의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미국과의 협상 재개와 한국 내 종북 세력과의 결석 강화를 위해 군사 도발을 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한반도 주변 정세 변화에 따른 위협이다. 미중 패권 경쟁 격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한반도에는 한미일과 북중러 간의 신냉전 구도가 재현되어 국제기구나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의 도발 억지나 응징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셋째, 종북 좌파 세력으로부터의 위협이다. 이들은 대선 패배 이후 단합 유지와 윤석열 정부 무력화를 위해 6월 지방선거 이후 선전선동과 가두 시위 등 사회 혼란 조성 행위를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종북 세력의 혼란 조성에 발맞추어 북한의 간첩 침투와 사이버 심리전 활동도 1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 이 염돈재 국정원 전 제1차장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한 사람이죠. 이분이 절절하게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첫째, 둘째, 셋째 국정원 내에 있는 국정원 대청소를 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역설했습니다. 자, 윤석열 인수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원장의 권춘택 유력, 국정원 대북 해외 정보에 집중, 주미 대사관 공사 진행 해외통, 국정원을 국내 정치와 차단하고 모사드와 같은 첩보기관으로 재편. 윤석열 정부 첫 국가정보원장 후보로 권춘택 전 주미 대사관 정무 2공사가 유력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권 전 공사는 국정원 공채 출신으로 주미 대사관 근무 시절 미 중앙정보국 CIA와 협력을 담당했다. 국정원을 국내 정치와 차단하고 미 정보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정원을 해외 대북 첩보기관으로 변모시키려는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권춘택 전 공사 외에 국정원 출신의 변영태 전 상하이 총영사, 주영공사를 진행 이범찬 전 해외 북한 담당 차장보도 후보로 거론된다. 윤석열 당선인 측 인사는 국정원을 새 정부 기조에 맞게 개편하고 해외 정보 수집, 분석에 주력하는 기관으로 재편하는 역할을 하기에 적격이란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며 대미 관계에 밝고 영어에 능통한 권춘택 전 주미 대사관 정무 2공사, 권 전 공사는 고려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1986년 국정원에 들어와 주로 해외 파트에서 근무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미국 워싱턴 DC 주미 대사관에서 정무 제2공사 국정원 1급 공사로 근무했다. 이후 국정원을 떠나
현재 UN 글로벌 컴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당선인은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고 해외 정보 파트도 국내 정치에 악용되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을 해외 대북 정보 업무에 중점을 두고 이스라엘 모사드와 같은 기관으로 재편하려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이런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주미 대사관에서 정보 협력 업무를 담당한 국정원 출신 인사들을 대상으로 인사 검증 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정보기관이 정치성을 띠지 않으려면 국정원 생리와 업무에 밝은 내부 출신 인사가 적합하다고 보고 후보군을 좁혀오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윤석열 정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국정원을 그야말로 이 주사파들의 알박기를 해놓은 저 죄를 반드시 물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국.